지난 21일 내년부터 중점 추진될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어떤 계획이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나요? 왜 정부가 정책을 하는데 보통 그 근거 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도 그 각 부문별 분야별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지능을 위한 법이라든가 보호를 위한 법, 규제에 관한 법.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이 과학기술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각 부문별 분야별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그 과학기술 기본법 7조에 따라서 예. 범부처 합동으로 만드는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는 이제 국가가 지향하는 어떤 중장기 정책 목표라든가 추진 전략이라든가 또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 과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중장기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지난 2003년에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죠, 이제. 그때 이제 1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서 5년간 했고요. 네. MB 정부 때 2차, 또 박근혜 정부 때 3차 해서 이제 3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이 금년 말에 끝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수립하는 기본 계획은 4차 계획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5년간 중점 추진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좀 향후 5년 동안 그렇죠. 어떤 과학 정책을 펴나갈지를 안내해주는 그런 지침서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단지 이 5년에 해당되는 정책들만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제 계획이 지난 3월부터 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중심이 돼서 이제 시안을 만들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요 의견 수렴했는데요. 예. 이번 계획이 지난 3차례에 걸친 계획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 3차례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장기 비전, 국가의 모습하고 과학기술 기본 계획이 좀 연동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4차 기본 계획은 2040년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때 미래의 모습과 이 과학기술 기본 계획을 연동시키는 노력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과학기술 계통에 장기 비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연기가 잘 안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2010년에 만든 그 과학기술 미래 비전 2040이라는 계획이 있거든요. 비전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일부 이제 수정 보완해서 미래의 모습을 우선 그리죠. 편리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이런 모습을 그린 다음에 그런 미래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각 연구자라든가 기업인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혁신 생태계별로 주체화시켜서 네. 추진할 내용들을 이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 이런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비전은 뭐냐면요.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4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방향을. 그래서 첫째는 이제 그동안에 단기 성과 중심으로 R&D를 했다면은 이제는 좀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네. 앞으로. 두 번째는 이제 융합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혁신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해서 신산업이라든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잡고 있고. 예. 네 번째 방향은 이제 단순히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서 인류 문제라든가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데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계획의 특징으로 일단은 5년간의 계획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2040년까지를 내다보는 그런 그렇습니다. 계획으로 짤 것이다 네. 했고 지금 4가지 방향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방향만 보면은 선뜻 이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목표 단기성 중심의 R&D를 파괴적 혁신으로 한다. 네.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적 과제들이 있을까요? 아마 처음 들으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기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이 과학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잡고 있고요. 예. 아까 그 4가지 정책 방향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금 그러니까 총에 이제 4개 그러니까 전략 목표와 19개 그 중점 과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략 목표별로 한 4개 내지 5개 중점 추진 과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먼저 이제 4대 전략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미래 도전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하겠다.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기술 역량 확충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중점을 인력이 두겠다는 될 거. 거죠, 예. 그게. 네. 과학기술 역량 확충. 예. 두 번째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네. 전략 목표고요. 네네. 세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신산업, 일자리 확충 이런 쪽에 전략 목표를 두고 있고 예. 네 번째가 이제 결국 과학기술이 우리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과학기술을 통해서 행복한 사회를 구현한다 이런 목표를 잡고 있고요. 예. 물론 이런 걸 이제 4개 전략을 하기 위한 공통 기반으로 깔려 있는 것이 중점 과학기술 개발이라든가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은 이제 4개 전략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4대 전략 다 중요하게 들리긴 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과학기술 역량을 확충해야겠다. 그렇죠. 이 전략이 가장 중요하게 들리면서도요. 좀 모호하게 들리기도 해요. 이를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좀 있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처럼 과학기술 역량이 확충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네. 먹거리 창출이라든가 행복한 사회도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찌 보면 4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학기술 역량 확충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첫 번째가 그 창의 도전적인 연구가 지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네. 퍼스트 무버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구 진행을 위해서 연구자 주도의 창의 연구 이쪽 투자를 2배로 늘리겠다. 앞으로 5년간. 또는 그 성과 중심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존중하겠다. 네. 그래서 과정을 존중하도록 하고요. 또 거대 과학이라든가 대형 연구 시설 네. 이런 소요가 많이 생기는데 그걸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주 분야 같은 거. 네, 뭐 우주나 뭐 많이 있죠. 입자간섭기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요새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연구자 중심의 어떤 연구 분화. 그래서 이제 연구자 중심의 연구 몰입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물 파기 장기 연구를 지원한다든가 예. 또는 뭐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킨다든가 쓸데없는데 시간을 뺏기지 규제들이요? 않도록 하게. 네. 네네. 그다음에 연구비가 너무 타이트해요. 연구비 사용이. 그래서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좀 강화시킨다든가 또는 우리 정부 출연연구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연구소의 어떤 도전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고요. 예. 이외에도 이제 늘 말씀드리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든가 또 국민과 함께하는 그 과학문화 확산, 네. 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성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두 번째 전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그 YTN 사이언스에서도 10주년 특집으로 네. 젊은 과학자 10인을 만나보는 맞아요. 시간을 가졌었는데 네. 그때 연구자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연구가 장기적으로 안 돼서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리고 네. 또 연구는 정직하더라. 네. 노력을 배신하지 않더라. 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말씀하신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연구자들 위주의 좀 니즈를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계획이 있지만 이걸 실천해야지 그 효용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빨리 따라가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과 단기적인 뭐 그런 게 중점을 두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퍼스트 무버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연구자 중심, 자율적인 몰입하는 환경 이런 게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번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물론 중요하지요. 예. 근데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첫 번째가 과학기술 특성이 긴 호흡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과학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또 과학계에서는 거기에 성과로 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학기술 문제는 여야가 없어요. 사실은 전혀 여야와 관계 없는 정치적이면 국가,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과학기술 뭐 장기 비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과학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각 부처마다 과학기술 계획들이 있어요. 그 분야별로. 그러니까 한 20개 부처에서 100개가 넘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 기본 계획하고 연계 협력이 잘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너지를 누려야 되겠다는 것이 마지막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번 기본 계획이 잘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서 정말 과학기술 역량을 확충하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뭐 일자리라든가 먹거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또 국민의 행복도 지향을 하고 또 지금 뭐 과학기술이 모든 분야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중심축이 되는 그래서 뭐 국가 안보라든가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외교라든가 모든 분야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참 이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장기적인 플랜이며 또 연구자 중심, 과정도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모두가 원했던 방향이잖아요. 이대로만 잘 실천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잘 실천되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앞으로 추후 보도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시행될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